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37도 폭염 속에서 물 한 모금 없이 완전 군장을 메고 18km를 뛰어야 했던 25살 여군 소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여군의 엄마가 바로 대한민국 해군 최초 여군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사실이죠. 과연 딸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걸 본 이 전설적인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놀라운 인연의 비밀까지.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이서율입니다. 해군 수색대 여군 소위 장교조. 25살이고 어릴 때부터 단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해군 최초 여군 수색대장이 되는 건 말입니다. 다들 무모한 꿈이라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해군 수색대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아세요?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곳이거든요. 하루에 10시간씩 훈련하고 완전 군장 행군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군인 제가 거기 들어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처음 발령받았을 때 부모님도 걱정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반대하셨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달랐습니다. 서율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봐라. 엄마가 뒤에서 지켜볼 테니까. 엄마의 그 말이 지금까지 제게 힘이 되고 있어요. 그날 2024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미쳤어요. 아침부터 기온이 35도를 넘더니 오후에는 37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아스팔트에서 신기루가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백승우 대위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이서율 소위, 오늘 특별훈련을 실시한다. 특별훈련이요? 완전 군장을 메고 18km 해안 산악 수색 훈련을 실시한다. 혼자서 말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런 긴 거리 훈련은 팀을 이뤄서 하거든요. 혼자서 18km라니 그것도 이런 폭염의 말이에요. 대위님, 혹시 다른 팀원들과 함께? 아니다. 여군도 남자와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했지? 혼자서 해봐라. 백승우 대위의 목소리에는 뭔가 악의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거부하면 여군은 역시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완전 군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방탄복, 헬멧, 배낭, 무기까지 합치면 20kg이 넘어요. 평소에도 무거운데 37도 폭염에 메고 18km를 뛴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물은 없다. 정신력으로 버텨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물 없이 37도 폭염에 18km를 뛰라고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 자살 행위였거든요. 대위님, 물 없이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탈수로 쓰러질 수도. 여군이 남자만큼 할 수 있다며? 그럼 남자처럼 해봐라. 물 없이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다른 남자 장교들이 킬킬 웃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아니, 시험이 아니라 굴복시키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대답하자 백승우 대위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마 제가 거부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말이죠. 오후 2시 가장 더운 시간에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완전 군장을 메고 출발선에 섰을 때 등줄기에 땀이 벌써 흘러내렸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출발. 백승우 대위의 신호와 함께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km는 괜찮았어요. 평소 체력 단련을 열심히 했거든요. 하지만 2km를 넘어서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등에 맨 배낭이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그런데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목이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거든요. 3km, 4km. 거리가 늘어날수록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입안이 바싹 말라서 침도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5km를 넘어서자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혀가 부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포기하고 싶다.
속으로 수십 번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해군 최초 여군 투스타 사단장인 엄마, 그 엄마의 딸이 이런 걸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8km를 넘어서자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물이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면 신기루였죠. 뇌가 물을 간절히 원해서 만들어낸 착각이었어요. 10km 지점에서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20kg 완전 군장이 이제는 40kg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계속 뛰었어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2km에서는 구토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토할 것도 없었죠. 물을 마시지 않았으니까 위가 비어 있었거든요. 메스껍기만 했어요. 15km를 넘어서자 정말 한계였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지러워서 비틀거렸지만 그래도 계속 뛰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속으로 되뇌면서 버텼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17km 지점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 그리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바로 앞에 날카로운 바위가 있었는데 피할 수가 없었어요. 쾅! 얼굴을 바위에 박았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액체가 얼굴에 흘러내렸어요. 피었습니다. 이마와 볼이 찢어진 것 같았어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들린 건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의무대, 의무대, 빨리.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보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코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서유라. 가장 먼저 들린 목소리는 엄마였습니다. 이지연 사단장, 대한민국 해군 최초 여군 투스타 사단장이죠. 어깨에 별 2개가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때의 엄마는 그냥 걱정하는 어머니였어요. 엄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너무 말라 있었거든요. 물 먹고 싶어. 엄마가 급하게 컵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 차가운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서유라, 괜찮니? 아픈 데는 없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강철 같은 카리스마를 보여주시던 엄마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저는 얼굴에 붙어있는 붕대를 만져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 괜찮아요. 훈련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엄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의사가 다가와서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단장님, 환자는 심각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갔고요. 조금만 늦었다면 열사병으로 생명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37도 폭염에 완전 군장 18km를 물 없이 뛰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위험한 훈련이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점점 딱딱해졌어요. 주먹을 꽉 쥐고 계시더라고요. 37도 폭염에 물도 없이 완전 군장 18km라고요? 이게 훈련입니까? 살인입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서 쳐다볼 정도였어요. 저는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괜찮다니까요? 저도 각오하고 한 일이에요. 각오라고? 서유라, 이건 각오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살인훈련이라고. 엄마는 즉시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어요. 제가 실려왔을 때의 상태, 치료 과정, 회복 정도까지 모든 걸 꼼꼼히 확인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들은 엄마는 곧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작전과장입니까? 이지연 사단장입니다. 지금 즉시 제7수색대대 훈련 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전화 너머로도 긴장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37도 폭염에 단독으로 완전 군장 18km 훈련을 실시했다고요? 물도 없이요? 누구 지시입니까? 엄마는 계속 질문을 쏟아냈어요. 저는 처음으로 사단장인 엄마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해당 부대에 직접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엄마가 저를 바라봤어요. 서유라, 엄마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엄마, 정말 괜찮다니까요. 부대에 폐가 될까봐. 폐? 서유라,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니? 말도 안 되는 훈련을 시킨 쪽이 잘못이지. 그날 오후 엄마는 정말로 별 2개를 단 어깨로 제 부대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소대급 부대에 나타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부대원들이 모두 놀랐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갑자기 사단장 전용차가 나타났으니까 말이죠. 백승우 대위는 갑자기 나타난 사단장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대요. 사단장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백승우 대위, 이서율 소위에게 실시한 훈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엄마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고 해요. 그게 평범한 체력 단련 훈련이었습니다. 평범한 훈련이라고요? 37도 폭염에 물 없이 완전 군장 18km가 평범한 훈련입니까? 백승우 대위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대요. 다른 부대원들도 모두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요. 내 딸이 아니라도 이런 훈련은 살인입니다. 훈련이 아니라 살인이라고요. 엄마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고 해요. 그 순간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대요. 새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지금부터 이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설 때 백승우 대위의 얼굴은 완전히 파랗게 변해 있었다고 해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이 부대에 배치되었을 때부터 백승우 대위의 태도는 정말 이상했거든요. 2024년 3월 제가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를 기억해요. 신임 장교 소개를 하는 자리였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배속된 이서율 소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박수를 쳐주었어요. 하지만 백승우 대위만은 달랐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여군이 수색대에 오다니. 참 세상 많이 변했네.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어색하게 웃었죠. 첫 회의 때가 더 기억에 남아요.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수색대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 왔어요. 야간 수색 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었죠. 대위님, 제가 준비한 개선안이 있습니다. 개선안이라고? 뭔데? 백승우 대위의 목소리에는 이미 무시하는 톤이 깔려 있었어요. 야간 수색 시 팀을 2개로 나누어서 교대로 진행하면 피로도를 줄이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도 개선해서. 제가 말하는 중에 백승우 대위가 손을 저었어요. 됐어요. 여군이 수색대에 대해 뭘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여군이 수색대라니 웃기지도 않네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남자 장교들은 어색하게 웃었죠.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았어요. 화를 내면 여군은 역시 감정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죠. 그 뒤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무조건 묵살되었어요. 회의에서 의견을 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수색 장비 점검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평소에 장비에 관심이 많아서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문제를 발견했거든요. 대위님, 이 GPS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 문제? 좌표가 정확하지 않아요. 오차가 너무 크거든요. 실제 훈련에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말했어요. 장비 결함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여군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예요? 괜찮으니까 그냥 써요. 하지만 정말로 문제가 됐다니까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백승우 대위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 장비는 이틀 뒤 훈련 중에 고장났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훈련이 중단됐죠. 그때 백승우 대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미리 점검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미리 말했는데 듣지 않았던 건 자기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를 더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또 한 번은 훈련 계획을 세우는 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여군의 특성을 살린 훈련 방안을 제안했죠. 대위님, 여군도 남군과 똑같이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여군의 장점을 살린 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군의 장점이라고?
세밀함이나 인내력 같은 건 말이에요. 정밀 사격이나 장시간 잠복 훈련 같은 걸로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다른 부대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훈련하고 있었거든요. 여군 특성이라고? 그럼 여군은 남자와 다르다는 소리네요? 그게 아니라 다르다면 수색대에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차라리 행정부서로 가시죠. 백승우 대위의 말에 다른 장교들도 웃었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정말로 다른 부서로 쫓겨날까 봐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도 주저하게 됐죠. 뭘 말해도 무시당할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해군 최초 여군 수색대장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훈련했어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죠. 새벽 5시부터 혼자 체력 단련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간 후에도 남아서 연습했죠. 여군은 안 된다고? 그럼 보여주지 뭐.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면서 버텼어요. 하지만 백승우 대위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태영 중사였어요. 30대 초반의 정의로운 군인이었죠. 강태영 중사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할 때는 조용히 지지해 주었죠. 처음 강태영 중사와 제대로 대화한 건 장비 정비 시간이었어요. 혼자서 무거운 장비를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도와주더라고요. 소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혼자서 하기엔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요. 강태영 중사는 자연스럽게 제 일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를 동등하게 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소위님, 평소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군요. 열심히 해야죠. 안 그러면 뒤처지니까요. 뒤처진다고요? 제가 보기엔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데요. 강태영 중사의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가 제 노력을 알아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날 제 책상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율소위님, 포기하지 마세요. 옳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힘내세요. 누가 놓은 건지 몰랐지만 그 쪽지를 보고 정말 힘이 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대에도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강태영 중사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쪽지를 놓은 사람이 강태영 중사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 후로 강태영 중사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작은 도움을 주었어요. 무거운 장비를 옮길 때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실수했을 때는 백승우 대위가 보기 전에 미리 알려주기도 했죠. 한 번은 정말 고마운 일이 있었어요. 백승우 대위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지시했거든요. 하루 만에 일주일치 부대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거였어요. 내일 아침까지 완성해서 내놔. 한 글자라도 틀리면 다시 하는 거야.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일주일치 보고서라면 최소한 3일은 걸리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날 밤늦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강태영 중사가 나타났습니다. 소위님, 아직도 일하세요? 네, 내일까지 끝내야 해서요. 이 시간에도 일하시다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강태영 중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중사님은 쉬세요. 제 일이니까 제가 해야죠. 괜찮습니다. 같이 하면 빨리 끝나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너무 무리한 업무예요. 강태영 중사가 처음으로 백승우 대위의 지시에 대해 의견을 말했어요. 하지만 명령이니까. 명령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부당한 지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벽 3시까지 함께 일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중사님. 천만에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강태영 중사의 그 말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백승우 대위는 완성된 보고서를 보고 놀랐어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말이죠. 이거 정말 혼자 한 거야?
네, 대위님. 백승우 대위는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강태영 중사가 없었다면 정말 불가능했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 후로 강태영 중사와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업무가 끝나고 나면 가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소희님은 정말 대단해요. 이런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꿈이 있으니까요. 꿈이요? 해군 최초 여군 수색대장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정말 하고 싶어요. 강태영 중사는 진지하게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꼭 이루실 거예요. 소희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제가 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실력도 뛰어나세요. 강태영 중사의 그런 격려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버텼거든요. 어느 날은 강태영 중사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소희님, 조심하세요. 뭘요? 백승우 대위가 소희님을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꼭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강태영 중사의 걱정이 정말로 현실이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백승우 대위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다른 장교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이상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7월 둘째 주부터 백승우 대위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아마 제가 계속 버티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서율 소위, 요즘 훈련 성과가 좋지 않네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려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부족해요. 특히 체력이 문제네요. 사실 제 체력은 부대에서 상위권이었어요. 남자 장교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죠. 하지만 백승우 대위는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그럼 특별훈련을 받아야겠네요. 특별훈련이요? 네, 개인 맞춤형 훈련 말이에요. 그때부터 백승우 대위는 저에게만 별도의 훈련을 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이 5km 뛸 때 저는 8km를 뛰어야 했죠. 여군도 남자와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죠. 말은 그럴듯했지만 실제로는 괴롭힘이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거부하면 여군은 역시 약하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그날이 왔습니다. 7월 15일 37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던 날이었어요. 이서율 소위, 오늘 아주 특별한 훈련을 준비했어요. 백승우 대위가 저를 불렀을 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보였거든요. 어떤 훈련인가요? 완전 군장 18km 해안 산악 수색 훈련입니다. 18km요? 평소 훈련은 보통 10km 정도였어요. 18km는 정말 긴 거리였죠. 네, 그런데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혼자서 해야 해요. 그리고 이 시간 안에 완주해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런 훈련은 팀을 이뤄서 하고 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주거든요. 이 시간은 정말 빡빡한 시간이었어요. 대위님,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것도. 왜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백승우 대위의 목소리에 도전적인 톤이 깔려 있었어요. 여군도 남자와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다른 남자 장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백승우 대위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 그리고 물은 없어요. 물이 없다고요? 네, 물 없이 정신력으로 버텨보세요. 진짜 군인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37도 폭염에 물 없이 18km를 뛰라고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 자살 행위였거든요. 대위님, 물 없이는 정말 위험할 것 같습니다. 탈수로 쓰러질 수도. 쓰러진다고요? 그럼 여군은 역시 안 되는 건가요? 백승우 대위가 빙긋 웃었어요. 완전히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미소였죠. 아니면 포기하실래요? 여군에게는 너무 힘든 훈련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장교들이 킬킬 웃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저를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작정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대답하자 백승우 대위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마 제가 거부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말이죠. 정말요? 후회하지 않겠어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1시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훈련 시작 전 강태영 중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소희님,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중사님. 물도 없이 37도에서 18km라니. 정말 위험해요. 강태영 중사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저도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말해버린 뒤였죠. 할 수 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포기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오후 2시 가장 더운 시간에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완전 군장을 메고 출발선에 섰을 때 등줄기에 벌써 땀이 흘러내렸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백승우 대위가 제 앞에 서서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출발하세요. 백승우 대위의 신호와 함께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된 거였어요.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뒤 부대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사단장님이 오셨다더라. 백승우 대위한테 직접 뭐라고 하셨대.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어. 복도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동정 어린 시선이었죠. 강태영 중사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소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사단장님이. 이지연 사단장님이 어제 오셨어요. 엄마가요? 네, 백승우 대위를 직접 부르셔서. 정말 대단하셨어요. 강태영 중사의 설명을 들으니 어제 엄마가 정말로 부대에 와서 일을 크게 벌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백승우 대위는 어디 있어요? 사단장실에 호출되셨어요. 아침부터요. 그날 오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승우 대위가 완전 군장을 메고 나타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장교가 물어봤어요. 특별 훈련이야. 백승우 대위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나중에 강태영 중사가 살짝 알려준 이야기로는 이랬어요. 사단장실에서 엄마가 백승우 대위를 호출했대요. 백승우 대위, 어제 이서율 소위에게 실시한 훈련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오. 그게 일반적인 체력 단련 훈련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훈련이라고 했나요? 엄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고 했어요. 37도 폭염에 물 없이 완전 군장 18km가 일반적인 훈련인가요? 그게. 대답하세요. 조금. 과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했을 수도 있다고요? 제 딸이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 과도했을 수도 있다고요? 백승우 대위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대요. 백승우 대위, 지금 당장 똑같은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이서율 소위가 받은 것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37도 폭염, 물 없이 완전 군장 18km, 이 시간 안에 완주하세요. 사단장님, 그건 너무. 왜요? 일반적인 훈련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대위가 소위에게 시킬 수 있는 훈련이라면 대위 자신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백승우 대위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사단장의 직접 명령이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렇게 해서 백승우 대위의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훈련 시작 15분 만에 백승우 대위는 이미 헉헉거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게 금방 드러났죠. 1km도 제대로 못 가서 벌써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완전 군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제서야 깨달은 것 같았죠. 2km 지점에서는 숨이 차서 걸음이 느려졌어요. 뛰는 게 아니라 걷는 수준이었죠. 3km에서는 완전히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4km도 안 가서 백승우 대위는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10km도 못 가서 말이에요. 탈수와 탈진으로 의식을 잃은 거였어요. 의무대, 의무대. 결국 백승우 대위도 의무대로 실려갔습니다. 의무대로 실려가는 백승우 대위를 보며 엄마가 말했다고 해요. 여군이 못한다고 했는데 정작 당신이 못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부대원들은 모두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무서웠을 거예요. 사단장의 위력을 제대로 본 거니까요. 백승우 대위는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저보다 상태가 더 심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엄마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유라, 기분이 어때? 엄마, 너무 크게 일을 벌린 것 같아서 걱정돼요. 걱정? 뭘 걱정해?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부대에서 저만 특별 대우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서유라, 네가 특별 대우를 받은 게 아니야. 백승우 대위가 부당하게 대한 거지. 엄마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특별한 걸 요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엄마가 확실히 해놨으니까. 정말로 그날 이후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며칠 뒤 엄마가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오랜만에 엄마와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서유라, 엄마가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엄마. 뭔데요? 사실 엄마도 20년 전에 너와 똑같은 일을 겪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저와 같은 일을 겪었다고요? 20년 전 엄마가 소위였을 때의 일이야. 그때도 지금과 똑같았어. 엄마의 목소리에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여군이라고 무시당하고 말도 안 되는 훈련을 시키고. 정말 힘들었어. 정말요? 엄마도 그런 일을? 그럼.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어. 여군에 대한 편견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심했거든. 엄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도 한 사람이 있었어. 지금의 백승우 대위 같은 사람이 말이야. 혹시 그 사람이? 맞아. 바로 백승우야. 지금의 백승우 대위 말이야. 정말 놀라운 얘기였어요. 20년 전에도 백승우 대위가 엄마를 괴롭혔다는 거였거든요. 그때 백승우는 중이었어. 엄마보다 계급이 높았지. 그래서 더 심하게 괴롭혔어. 어떻게 괴롭혔는데요? 너랑 똑같아. 말도 안 되는 훈련을 시키고 회의에서 무시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도 했어. 엄마의 목소리에 20년 전의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그때 엄마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 정말 정의로운 중사였지. 누구였는데요? 강철민 중사라고 했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강철민. 그 이름이 왜 익숙한지 생각해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강태영 중사의? 맞아. 강태영 중사의 아버지야. 정말 놀라운 운명이었어요. 20년 전 엄마를 도와준 그 중사의 아들이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다니요. 강철민 중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엄마가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도와주었지. 마치 지금 강태영 중사가 너를 도와주는 것처럼 말이야. 우와. 정말 신기해요. 그때 강철민 중사가 없었다면 엄마도 포기했을지 몰라.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 엄마의 눈에 감사함이 어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철민 중사는 어떻게 되셨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순직하셨지. 순직이요? 바다에서 실종된 민간인을 구조하다가. 정말 영웅이었어.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강태영 중사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강태영 중사도 아버지를 닮아서 정의롭고 따뜻해. 그리고 엄마가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 게 있어. 뭔데요? 강태영 중사, 그 사람 너 좋아해. 엄마의 말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눈에는 다 보여. 너를 보는 눈빛이 그냥 동료를 보는 눈빛이 아니야.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니야. 분명해. 그리고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를 닮아서 정의롭고 따뜻하고 믿을만해. 엄마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느꼈던 강태영 중사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가 저를 도와준 이유가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엄마, 그런데 왜 이제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야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네가 충분히 강해졌으니까. 강해졌다고요? 그럼. 20년 전 엄마는 결국 포기하고 다른 부서로 갔어. 하지만 너는 끝까지 버텼잖아. 엄마의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서유라,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줘. 네. 해군 최초 여군 수색대장, 엄마의 꿈이기도 했어. 하지만 엄마는 포기했지. 너는 꼭 이뤄내. 엄마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꿈이 엄마의 꿈이기도 했다니요. 네, 엄마. 꼭 이뤄낼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20년 전 엄마와 강태영 중사 아버지의 인연, 그리고 지금 저와 강태영 중사의 인연까지. 정말 놀라운 운명이었어요. 백승우 대위는 결국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부적절한 훈련으로 부하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 문제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20년 전 엄마에게 했던 일들도 모두 드러났죠. 새로운 대위가 부임했습니다. 김영수 대위였는데 백승우 대위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서율 소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대위는 저를 진정한 동등한 동료로 대해주었어요. 제 의견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소위님이 준비하신 야간 수색 개선안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순간이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훈련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만 평가하겠습니다. 김영수 대위의 그 말에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었죠. 그리고 강태영 중사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어요. 업무가 끝나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죠. 소위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해군 최초 여군 수색대장이 되고 싶어요. 아직은 꿈 같은 이야기지만요. 꿈 같은 이야기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소위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강태영 중사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이죠. 제가 본 누구보다 실력도 뛰어나고 의지도 강하세요. 꼭 이루실 거예요. 강태영 중사의 격려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엄마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바다였어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서유라, 기분이 어때? 정말 좋아요, 엄마.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서유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정말이야. 엄마도 20년 전에는 포기했는데 너는 끝까지 버텼잖아.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엄마, 저 정말 해보고 싶어요. 해군 최초 여군 수색대장이 되는 거 말이에요. 그래, 꼭 해. 엄마가 뒤에서 응원할 테니까.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될게요. 그래, 우리 딸이 해군 최초 여군 수색대장이 되는 걸 보고 싶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그런데 강태영 중사 이야기는 정말인가요? 저를 좋아한다는 거 말이에요. 당연히 정말이지. 엄마 눈은 정확해.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내 마음은 어떤데?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강태영 중사에 대한 제 마음 말이에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의롭고 따뜻하고.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럼 된 거야.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가지고 알아가 봐. 엄마의 조언이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그날 밤 강태영 중사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소희님,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았거든요. 네, 좋아요. 다음 날 오후 강태영 중사와 부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소희님,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네, 뭔가요? 강태영 중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소희님을 그냥 동료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드디어 강태영 중사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동료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소희님의 의지력과 열정을 보면서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좋아하게 됐어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중사님 덕분에 정말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럼 혹시 저와 시간을 가지고 알아갈 마음이 있으실까요? 네, 좋아요. 강태영 중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알아가 봐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 후로 저와 강태영 중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업무 외에도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주말에 산책을 하기도 했죠. 소희님의 꿈을 꼭 응원할게요. 해군 최초 여군 수색대장이 되는 그날까지요. 고마워요, 정말.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강태영 중사의 그 말이 정말 든든했어요. 몇 달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해군에서 여군 수색대장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서유라, 기회야. 엄마가 전화로 흥분해서 말했어요. 지원해봐. 네가 그동안 준비한 게 바로 이거잖아. 정말 지원해볼까요? 당연하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겠어? 저는 바로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을 모두 담아서 말이죠. 면접날 엄마와 강태영 중사가 모두 응원해 주었어요. 긴장하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해.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엄마의 격려를 받고 면접장에 들어갔어요. 이서율 소위, 왜 여군 수색대장이 되고 싶습니까? 면접관의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여군도 남군과 똑같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배 여군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어려움은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겪은 일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오니 강태영 중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됐어요. 결과가 어떻든 소희님은 이미 충분히 훌륭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이었습니다. 엄마, 됐어요. 정말 됐어요. 전화로 엄마에게 알렸을 때 엄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정말?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강태영 중사도 정말 기뻐했어요.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요. 중사님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 아니라 소희님이 노력한 결과예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어요.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죠. 우리 서유리가 해군 최초 여군 수색대장 후보가 됐어. 아버지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딸, 정말 대단하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괜찮아요, 아빠. 이해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해군 최초 여군 수색대장이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제 곁에는 엄마와 강태영 중사가 있습니다. 엄마는 20년 전 못 이룬 꿈을 제가 이루는 걸 보며 뿌듯해하시고 강태영 중사는 묵묵히 저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편견도 만날 거고 힘든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동안의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37도 폭염 속에서 쓰러졌던 그날도, 백승우 대위의 괴롭힘도 모든 게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해군에서 여군이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할 거예요.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바다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서율, 해군 최초 여군 수색대장이 되겠다고요. 그리고 후배 여군들에게 희망이 되는 선배가 되겠다고 말이죠. 엄마가 20년 전에 포기했던 그 꿈을 이제 제가 이뤄내겠습니다. 여군도 할 수 있다는 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요. 강태영 중사와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관계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강하고 의지가 있는 군인이 되어서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두렵지만 설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해군 최초 여군 수색대장 이서율, 이제 시작입니다.